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즉 원래 주어져 있는 행렬과 그 행렬의 기하행 사다리꼴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CRN 3.16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리마크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정리의 이제 의미들을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이그젬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이제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 A라는 행렬로부터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행 사다리꼴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행을 보면, 처음에 0이 나타나다가 0이 하는 첫 번째 원소가 나타날 거고요. 그 원소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어떤 적당히 이제 행렬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을 보면, 마찬가지로 0이 앞에 나타나다가 0이 아닌 첫 번째 원소가 나타날 텐데 그것이 물론 1입니다. 네, 그것이 등장하는 위치가 첫 번째 행에서 이 녀석의 위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컬럼의 위치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걸 몇 개를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처음에 또 그 다음 세 번째 행을 보면 0쯤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뒤에 또 1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지금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나타날 텐데요. 네, 이렇게 쓰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CRN 3.16에 의하면 그걸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지금 B라고 둔 건데요. 자, 이 녀석의 컬럼을 보면 적당한 컬럼 중 하나는 이 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즉 첫 번째 행에 대해서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이 1이 될 텐데 그 녀석이 나타나는 컬럼을 보면 그 컬럼의 모든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이제 특성 때문에 여기는 다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컬럼 벡터가 2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이 1이 될 텐데 그 1이 나타나는 컬럼을 보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모습 때문에 나머지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 컬럼에 있는 나머지 원소들이. 그래서 이 컬럼이 E2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여기가 E3가 되겠죠. 그래서 그 CRN 3.16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J1, J2, J3 등등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행렬 같은 경우에 지금 J1에 해당하는 컬럼이 이제 여기가 J1 컬럼이 되는 거겠죠. J1 번째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J2 번째 컬럼이고 여기가 J3 번째 컬럼이 될 텐데요. 자, 이 컬럼에 대해서 그 A라는 행렬에 대응하는 컬럼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행렬을 A라고 쓰고 그 A라는 행렬에 대해서도 J1 컬럼 AJ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J2 컬럼 AJ2가 있겠죠. 그 다음에 J3 컬럼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랭크가 그냥 3인 경우를 일단 가정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지금 E1부터 E3까지가 나타날 텐데 지금 랭크가 좀 3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J1부터 J3에 해당하는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이
세 번째에서 알려주는 바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겁니다. 즉 AJ1, AJ2, AJ3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D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컬럼들이 그 AJ1과 AJ2와 AJ3의 1차 결합으로 다 모든 것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될 텐데,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B라고 하는 디악형 사다리꼴 행렬에 대해서, 자, 처음에 J1 컬럼 바로 직전까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컬럼들이 됩니다. 모든 컬럼들이 첫 번째 컬럼도 0 벡터, 그 다음 두 번째 컬럼도 0 벡터. 그래서 J1 컬럼이 나타나기 바로 전까지 전부 다 0 벡터가 되는 것이죠. 즉, 이 0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E1, E2, E3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개수가 0이 되겠습니다. 이제 0, E1, 0, E2, 0, E3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컬럼이나 두 번째 컬럼이나 세 번째 컬럼이나 어떤 거든. 자, 그러면 이 세어렘 3.16의 네 번째 사실에 의하면 B라는 행렬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그런 컬럼 벡터들이 다음과 같이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A라는 처음 주어진 행렬에 AJ1 컬럼 바로 직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뭐가 될까요? 0 곱하기 AJ1, 0 곱하기 AJ2, 0 곱하기 AJ3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가 전부 다 0이 되는 그러한 컬럼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J1은 컬럼을 생각해 봤을 때 0벡터가 아닌 첫 번째 컬럼이 지금 AJ1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J1 바로 직전까지는 모든 컬럼 벡터가 0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0벡터가 아닌 첫 번째 컬럼 벡터가 AJ1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 B라는 행렬에서 E1하고 E2 사이에 있는 그 컬럼 벡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0이 되겠죠? 여기 전부 0입니다. 따라서 그 E1과 E2, 즉 J1 컬럼과 J2 컬럼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컬럼 벡터들은 어떤 꼴이냐면 적당한 여기 숫자가 있을 텐데 이 숫자를 뭐 람다라고 부른다면 이 숫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겠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지금 J2 컬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J1 컬럼과 J2 컬럼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람다 곱하기 2원의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A라는 행렬에 대해서도 AJ1 컬럼과 AJ2 컬럼 사이에 있는 이러한 컬럼 벡터들은 어떻게 생겼다는 뜻일까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4번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여기 있는 벡터들이 람다 곱하기 2원밖에 없으니까 0 곱하기 2, 0 곱하기 3 꼴이 되는 거니까 AJ1과 AJ2 사이에 있는 컬럼 벡터는 람다 곱하기 AJ2 2가 아니라 1이죠. 네. 꼴이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 0벡터가 컬럼 벡터를 봤을 때 0벡터들이 등장하다가 0벡터가 아닌 첫 번째 컬럼 벡터가 AJ1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AJ1의 상수배들이 중간에 이제 위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수배들은 당연히 AJ1하고 비교를 해보면 linearly dependent 합니다. AJ1과 이 사이에 있는 컬럼 벡터를 같이 이제 묶어 생각을 해보면 상수배가 되기 때문에 linearly dependent 할 텐데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AJ2라는 컬럼을 만나게 되면 AJ1과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컬럼 벡터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가 J2 컬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J2 컬럼과 J3 컬럼 사이는 어떤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적당히 어떤 값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 값들이 지금 뭐 D1, D2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벡터들은, 요 사이에 있는 벡터들은, 컬럼 벡터들은 D1의 E1 더하기 D2의 E2 꼴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벡터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AJ1과 AJ2의 1차 결합으로 되겠습니다. D1, AJ1 더하기 D2, AJ2.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가 여기 있는 것들은 AJ1과 AJ2에다가 여기 있는 벡터까지 더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 세 개의 컬럼 벡터가 linearly dependent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AJ3를 만나게 되면은 AJ1, AJ2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컬럼 벡터를 더 추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것들은 linearly dependent 하다가 처음으로 linearly independent 한 벡터가 나타나는 것이 AJ3 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즉 B라고 하는 A의 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보면 처음에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컬럼 벡터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B를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은 딱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을 쭉 보다가 0벡터가 아닌 첫 번째 컬럼 벡터가 나타나는 위치에 대응되는 그 컬럼에 대해서 E1이 된다라는 거죠. 기하행 사다리꼴에서. 그리고 이 AJ1 컬럼으로부터 그 다음 컬럼을 생각을 했을 때 상수배가 되는 컬럼이 아닌 컬럼이 등장하는 첫 번째 컬럼이 AJ2가 된다면 오른쪽에 그거의 A의 기하행 사다리꼴의 행렬의 모습이 AJ2, 그러니까 J2 컬럼에서 E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은 이 컬럼들이 AJ1 컬럼의 상수배가 될 텐데 그때 그 상수가 얼마냐가 이제 여기 값을 정해 주겠습니다. 이 람다 값을. 그래서 A라는 행렬로부터 얻어지는 기하행 사다리꼴의 행렬은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증명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두도록 할 텐데요. 이런 관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행렬의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은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나마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수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증명을 하려면 조금 전에 했던 그러한 그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과 B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의 관계를 이용을 할 텐데요. 그런 그 관계를 이용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논의를 좀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하행 사다리꼴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컬럼 벡터들의 개수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즉 A라는 행렬이 컬럼이 하나 있는 그러한 행렬일 때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n을 갖다 1이라고 할 때 n은 이제 컬럼 개수입니다. n이 1일 때 사실이 됨을, 즉 A로부터 얻어지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k개의 컬럼 벡터로 구성된 행렬에 대해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컬럼 벡터의 개수가 k 플러스 1인 경우에도 유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것은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에 그 앞에서 했던 이러한 관계로부터 기하행 사다리꼴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x5짜리 그런 컬럼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개 컬럼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컬럼은 0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을 우리가 A2라고 쓸 텐데 A2는 0벡터가 아닌 그런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컬럼 벡터는 두 번째 컬럼 벡터 A2의 2배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컬럼 벡터가 있을 텐데 이 네 번째 컬럼 벡터와 두 번째 컬럼 벡터 A2와 A4는 1차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럼 벡터가 A2 빼기 2A4하고 같다라고 해보죠. 자, 이런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이 A라는 행렬로부터 elementary operation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만든다면 그 기하행 사다리꼴은 어떤 행렬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지금 A를 보니까 0이 아닌 첫 번째 컬럼이 두 번째 컬럼 벡터죠. 따라서 처음 컬럼 벡터는 기하행 사다리꼴에서 처음 컬럼 벡터는 0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벡터는 1, 0, 0, 2,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컬럼 벡터가 A2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기하행 사다리꼴의 세 번째 컬럼 벡터는 2, 1의 2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컬럼 벡터와 두 번째 컬럼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기하행 사다리꼴에서 네 번째 컬럼 벡터는 0, 1, 0, 즉 E2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럼 벡터가 A2와 A4의 1차 결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다섯 번째 컬럼은 E1과 E2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때의 개수가 정확하게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죠. 네. 1, 마이너스 2,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로부터 구해지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기하행 사다리꼴이 유일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그젬플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이 A라는 행렬로부터 elementary operation들을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B라고 해보죠. B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A의 첫 번째 컬럼을 보니까 어떤가요? 0벡터가 아니죠. 따라서 0벡터가 아닌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첫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비약형 사다리꼴에서 첫 번째 컬럼이 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A2가 될 텐데요. A2는 어떤가요? 자, 여기 있는 A1하고 비교를 해보면 A1 컬럼에 A1의 2배가 되죠. 따라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에서 변형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에서 두 번째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의 2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컬럼 벡터를 여러분들이 보면 A1하고 A3는 상수배 관계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A1과 A3는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될 텐데요. 즉 A1으로부터 그 다음 컬럼 벡터들을 쭉 하나씩 생각했을 때 A2는 linearly dependent 한 거고 A3가 linearly independent 한 첫 번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 1, 0, 0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A4를 보죠. 자, A4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확인을 할 것이 A1하고 A3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됐냐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있는 B라는 기하행 사다리꼴의 네 번째 컬럼 벡터가 이 람다1과 람다2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걸 좀 계산을 해봐야 될 테니까 그거는 일단은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모습을 좀 예측을 한 다음에 한번 정말 그런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에다가 elementary operation들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가 E1이었고요. 여기가 E2였고요. 여기가 2배가 됐었죠. 지금 요 관계가 2배의 A1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가요? 4배의 E1 마이너스 E2가 되는 거죠. 컬럼 벡터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4배의 A1 빼기 A3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면 4배의 A1이 2, 1, 2, 3이고요. 마이너스 A3 6, 3, 8, 7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2, 4, 8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고 여기는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고요. 2, 4, 8 빼기 8이니까 0 3, 4, 12 빼기 7이니까 5가 되나요? 네,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와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A4가 4배의 A1 마이너스 A3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직접 계산해 보지 않고도 4 마이너스 1이 등장하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럼 벡터는 지금 여기가 E3가 지금 나타난 걸로 봐서 A1, A2, A1이 아니라 A1이죠. A1, A3, A5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컬럼이고요. 여기가
세 번째 컬럼이고 여기가 다섯 번째 컬럼인 거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을 텐데요. 네, 이것도 물론 그 A로부터 B를 직접 계산하기 전에 A4까지 네 번째 컬럼까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제 알고 나서 A1, A3하고 A5까지 봤더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알아냈으면 네, 기하행사다리꼴이 마지막 다섯 번째 컬럼이 E3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A라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을 small aj라고 쓰고요. B라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을 small bj라고 쓰도록 한다면, 자, B는 지금 랭크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 여기가 행을 보면 제로 로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난제로 로우들입니다. 그래서 난제로 로우가 모두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B의 랭크는 3이 되겠죠. 자, 근데 A에서 B로 우리가 변형을 할 때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A의 랭크나 B의 랭크나 동일하고 따라서 A의 랭크가 3이 되겠습니다. 즉 A의 컬럼 벡터들을 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의 개수가 3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를 보니까 E1에 해당하는 컬럼, E2에 해당하는 컬럼, E3에 해당하는 컬럼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인데요. 따라서 A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B의 두 번째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A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죠. 즉 A의 첫 번째 컬럼의 2배가 두 번째 컬럼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의 네 번째 컬럼을 보니까 첫 번째 컬럼의 4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즉 A에서도 그런 관계가 성립하겠다. 즉 여기 A4가 첫 번째 컬럼의 4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같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CRM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했던 그러한 그 기하행사다리꼴하고 원래 행렬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사실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네, 지저분하니까 일로 가죠. 네. 좀 지저분한데, 네, 지금 요 리마크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A라는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그 치역은 결국은 A를 구성하는 모든 컬럼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한 집합인데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요. 그 서브스페이스는 AJ1과 AJ2 해서 AJR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치역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면 우리가 1장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조금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첫 번째 컬럼부터 n번째 컬럼까지가 있을 텐데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치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가 될 텐데 이 녀석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컬럼 벡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J1부터 JR은 앞에서 사용했던 그 기호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즉 A라는 행렬로부터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바꿨을 때 거기에 이제 그 E1부터 ER이 등장할 텐데 그러한 컬럼 벡터가 등장하는 이제 컬럼의 위치를 이제 J1부터 JR이라고 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A의 컬럼 벡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가 생성하는 스페이스나 AJ1부터 AJR까지가 스팬하는 것이나 동일할 거고 그리고 AJ1부터 AJR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뜻은 결국 AJ1부터 AJR은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에 좀 길긴 하지만 일단 다 쓰죠.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 컬럼 벡터 n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장 6절에서 example 6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R3의 부분 집합 S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S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R3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후에 그러면 R3 즉 S가 생성하는 이 서브스페이스의 기저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example 6에서 자 그때 했던 방법은 이제 조금 계산량이 좀 많았던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을 지금 방금 우리가 사용한 우리가 좀 얘기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특성들을 이용을 한다면 S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의 기저를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예전에 이제 이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스팬하는 그 S가 생성하는 결국 여기서는 R3인데 R3의 기저를 우리가 좀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했던 방법을 이제 여기를 이제 V1이라고 하고 V2라고 이제 부른다면 처음에 V1이 0벡터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0벡터가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일단 V1 하나만 생각해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 그럼 V1에다가 더 벡터를 추가를 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V2를 이제 추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 거죠. 자, 그랬는데 V1에다가 4배를 하게 되면 V2가 만들어지므로 이 녀석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집합이 안 된다. 그래서 V2는 빼야 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 한 것이 V1하고 V3를 이제
같이 생각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아마도 이제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결론을 이제 얻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V1, V3에다가 그러면은 V4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하면 어떠냐 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쉽게 해볼 수 있도록 다음처럼 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를 구성하는 5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이 5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디펜던트한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 R3 디멘전이 3이죠. 자, 근데 S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가 모두 5개입니다. 따라서 디멘전보다 벡터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S는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갖다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S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디펜던트한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S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R3를 생성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부분 집합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러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디펜던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개 벡터들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게 하는 그러한 C1, C2, C3, C4, C5 개수가 어떠한 값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C1부터 C5가 트리비얼 솔루션, 즉 모두 0이 되는 그러한 솔루션만 존재한다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러한 트리비얼 솔루션 이외에도 더 솔루션이 있다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가. 자, 그래서 일단 이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연립방정식을 이 식을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로 좀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 번째 성분은 2배의 C1, 8배의 C2, C3, 그 다음에 C4는 없고요. 그 다음에 7배의 C5가 더해진 건데 그것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분별로 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은 오른쪽 상수가 전부 다 0이 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연립방정식이 됐습니다. 자, 이런 호모지니어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트리비얼 솔루션 이외에도 더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자, 이 연립방정식 해를 찾기 위해서 이 연립방정식부터 만들어지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수행렬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개수행렬은 2, 8, 1, 0, 7이 되겠고,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0, 2,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5,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0, 0, 0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자, A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이 어떤가요? 자, S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 5개가 정확하게 A를 구성하고 있는 컬럼 벡터들과 일치합니다. 자, 일단 이러한 S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이제 AX equal
B, 여기서는 0벡터가 될 텐데, 이러한 형태의 이제 솔루션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해집합을 조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A 벡터, 그러니까 그 개수 행렬과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컬럼 벡터, 상수 벡터를 우리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이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솔루션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하형 사다리꼴 행렬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형 사다리꼴로 이제 변형을 한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텐데요. 자, 이 계산 결과를 이제 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여기가 E1이죠. 여기가 E2가 되고요. 여기가 E3가 됩니다. 따라서 A1하고 A3하고 그 다음에 여기 A4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는 앞부분인데요. 여기까지가 A인데요. 이 5개 컬럼 벡터들이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베이시스가 뭐가 된다는 거죠. 이거의 하나의 기저가 앞에 그 리마크 내용을 이제 떠올려 보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A1부터 A5, 즉 A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은 열들은 전부 다 S를 구성하는 벡터들입니다. 즉 S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기저가 결국은 A1, A3, A4, 즉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를 생각하게 되면 S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 여기서는 R3인데요. 이 녀석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1장 6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하나씩 벡터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네, S라는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생각을 하고, 그 행렬로부터 얻어지는 기하형 사다리꼴로 이제 변형한 다음에 기하형 사다리꼴 행렬에서 E1, E2, E3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응하는 A의 컬럼 벡터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기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뭐 랭크부터 따져본다면 지금 B의 그 랭크는 요 앞부분만 지금 봐야 되겠죠? 여기가 B인데요. 이거 랭크는 이제 당연히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전부 다 난제로가 되기 때문에 B의 랭크는 3이 될 텐데, A의 랭크나 뭐 B의 랭크는 동일할 테니까 A의 랭크도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지는 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인데요. 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n-랭크였죠. 여기서 n은 변수의 개수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랭크가 지금 3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는데 0보다 큰 값이죠.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제로 벡터 이외에도 다른 벡터들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만족하는 솔루션 중에는 제로 벡터가 아닌 난제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S가 linearly dependent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S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기저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A1, A3, A4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들이 S의 부분 집합이면서 linearly independent 하고,
그 다음에 베타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나 S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나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베타는 R3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는 R3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들로 구성된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고 비슷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다음과 같이 다항식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3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했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다음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S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자, S는 전부 다 3차 이하가 되는 거니까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 그리고 여기서 개수를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P3 of R의 부분 공간이 될 텐데 이 녀석의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녀석의 기저를 찾는데요. 자, S가 생성을 좀 하고 있으니까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서브스페이스의 기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기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S의 부분 집합을 찾는데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V, 즉 S가 생성하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로서 S의 부분 집합을 어떻게 택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P3 of R 상에서의 지금 문제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P3 of R 대신에 R4라는 벡터 공간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 공간은 이제 차원이 똑같습니다. 둘 다 4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차원이 동일하면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 공간은 동형, 아이소몰피즘인데요. 동형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오른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는 P3 of R에서 R4로 가는 동형사상을 하나 이제 도입을 해서 R4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이제 거꾸로 P3 of R에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3 of R에서 R4로 가는 동형사상 아이소몰피즘 하나를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어떤 벡터 공간 V에서 FN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이제 아이소몰피즘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베타는 V의 베이시스를 하나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3 of R의 베이시스를 하나 잡는 게 이제 우선 필요할 텐데 P3 of R에서 가장 간단한 베이시스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던 게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가 베이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 베타에 대해서 이 베타를 사용한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은 별게 아니라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로 대응을 하는 것이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자, 이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 아이소몰피즘이었고요. 자, 그래서 S를 이제 파이 베타를 사용해서 알파로 옮겨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이 다항식 대신에
다항식들을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R4의 벡터로 대응을 시켜 볼 텐데, 첫 번째 다항식은 어디로 대응될까요? 이 녀석은 2, 1, 2, 3으로 대응되겠죠? 우리가 지금 선택한 베타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계수를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나머지 다항식들도 마찬가지로 파이 베타에 의해서 대응을 일단 시켜보고요. 자, 그러면 S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를 V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R4에서 이 S'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죠. 이 S'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을 생각하고, 이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S'의 부분 집합이면서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것을 찾는 방법은 이 5개의 벡터를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생각을 하고, 그 행렬에 대해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바꿔보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이 사실로부터 처음에 주어진 이 5개의 컬럼 벡터 중에서 첫 번째 컬럼 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 벡터, 여기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E1, E2, E3가 나오기 때문에 A1, A3, A5가 결국 S'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 서브스페이스의 기저가 되겠습니다. 즉, 얘를 생각을 해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이 벡터나 이 벡터는 이 밑줄 친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S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벡터나 이 벡터나 같은 거니까, 그리고 6387이나 얘는 같은 거죠. 같은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그 벡터 공간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4109나 이 벡터나 결국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벡터가 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으로 결국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개의 다항식이 S가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그 P3 of R이라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어떤 S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를 이제 찾는 그런 문제를 R4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자, 이게 직관적으로는 뭐 좀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엄밀하게는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엄밀하게 좀 확인을 이제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별표 친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CRM 2.2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CRM 2.2에서 했던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 T가 V라는 벡터 공간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 V의 베이시스 베타가 있으면 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레인지, 치역이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는 이제 W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그 W의 R of T라고 하는 이 서브스페이스는 T 베타가 스팬하는 그런 서브스페이스와 일치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R of T는 뭐랑 같죠? 자, T of 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즉,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T를 적용을 한 결과들을 다 모아둔 게 치역이 될 테니까 TV라고 볼 수가 있는데, TV에서 지금 V의 베이시스를 베타로 잡았기 때문에
V 대신에 베타가 생성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V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어럼 2.2에서는 이 녀석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그 부분 집합이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를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보내면 그것은 베타만 t에 의해서 보낸 다음에 그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를 생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베타가 정의역 V의 베이시스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어럼 2.2에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다음 형태를 이제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스팬이라고 하는 것과 t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베타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 생성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보내면 그것은 베타만 t에 의해서 보낸 다음에 그것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 생성한 것과 같다 라는 건데요. 그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파란색으로 별표 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증명은 세어럼 2.2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벡터 공간 VW 사이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고 부분 집합 S, 정의역의 부분 집합 S를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베타의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 집합을 이제 S라고 둔 거죠. 그래서 S가 생성하는 서브 스페이스를 T에 의해서 보낸 것은 그 T에 의해서 S를 먼저 대응시키고 그런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T와 스팬이라고 하는 이 그 심볼이 기호가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좀 일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하고 W라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V에서 W로 가는 phi라고 하는 아이소모피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그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V라는 정의역상에서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S를. 자, S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한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K개의 벡터로 구성된 집합인데요. 자, S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을 V0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V0를 파이에서 보낸 벡터 공간을 W0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도록 할 텐데요. 자, V0는 지금 S가 생성하는 벡터 공간이므로 V0 대신에 span of S라고 쓸 수가 있는데 phi가 아이소모피즘이므로 span과 phi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W0라고 하는 것은 phi of S에 의해서 생성된 그러한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래에 있습니다. 벡터 공간 V하고 W 사이에 아이소모피즘 phi가 있는데 V1부터 VK를 대응시킨 것이 phi V1부터 phi VK가 될 거고요. 자, V1부터 VK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이 V0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S는 V1부터 VK로 구성된 거니까 V1부터 VK 이런 것들만 모아둔 게 S가 되고 그것에 의해 생성된 것이 V0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V0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만 phi에 의해서 대응시킨 것을 다 모아둔 게 W0가 되고요. 그런데 이 W0는
phi of s에 있는 벡터들, 즉 phi v1부터 phi vk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벡터 공간과 일치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앞에서는 왼쪽이 다항식 P3 of R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R4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5v1부터 5vk 중에서, 즉 5 of S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 중에서 적당히 고르니까 W0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조금 전에 같은 경우는 R4에서 3개의 벡터를 이제 골랐던 것처럼, 자, 그래서 베타 프라임을 phi of s의 부분 집합으로서 W0의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이 phi, 베타 프라임으로 대응되는 원래 있었던 벡터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역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베타 프라임의 역함수 phi 인버스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 베타 프라임으로 대응되는 그런 원래 벡터들이 되겠죠. 그런 벡터들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잘못 썼네요. 잠깐, 네, 고치죠. V0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앞에서 본 것처럼 V0는 V0에 있는 벡터들을 다 대응시킨 것이 W0가 되는데, 이제 phi가 아이소모피즘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래서 V0에 있는 벡터들은 W0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역함수로 다시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W0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베타 프라임을 잡았으니까 W0 대신에 베타 프라임이 스팬하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역함수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 프라임에다가 이 phi의 역함수를 적용한 그러한 집합이 V0를 생성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phi 인버스를 이제 적용한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타 프라임이 베이시스가 되므로 linearly independent 하고, 그리고 이 역함수도 1대1이 되기 때문에 1대1인 linear transformation에 의해서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을 대응시키더라도 여전히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은 1차 독립이고 V0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V0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example 3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용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즉 R4에서 그 베이시스 R4에서 이 V가 생성하는 그 V에 대응하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죠. P3 of R에서 R4로 갔는데, 지금 V라고 썼는데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명제에선 V0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 S가 생성하는 그런 벡터 공간을 V 혹은 V0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phi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 그러한 벡터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W0. 그 다음에 W0의 베이시스를 찾은 것이 지금 이 녀석이 됩니다. 이 녀석이 지금 W0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W0의 베이시스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V0의 베이시스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에다가 역함수를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집합이 되고 이 집합이 V 혹은 이 경우는 V0라고도 표현한 이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예전에 조금 전과 같이 어떤 그 벡터들의 부분 집합이 생성하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베이시스를 찾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S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데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 집합에다가 추가를 더해서 어떤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로 우리가 확장을 이제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R5의 그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V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의 솔루션들의 집합입니다. 물론 여기서 연립방정식이라고는 하나 식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개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생각을 해보면 1, 7, 5, 마이너스 4, 2 즉 하나의 행을 가지고 컬럼이 모두 5개인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 랭크를 생각을 해보면 0벡터는 아닌 거니까 랭크는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V라고 하는 것은 AX가 0벡터가 되는 그러한 0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솔루션들을 다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이 될 텐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n-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의 랭크랑 동일하기 때문에 자, 5-1 4가 되겠습니다. 즉 V가 KH랑 같은 것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V는 이제 4차원 그런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R5의 부분 공간으로서 4차원 그런 부분 공간이 되는데요. 자, 이 4차원 부분 공간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S라고 하는 이 3개의 그 벡터로 구성된 집합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보니까 V에 속하는 벡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넣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 만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개의 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V는 4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그 V의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는 모두 4개로 구성이 될 텐데 지금 V에 속하는 부분 집합이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러한 집합을 지금 하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S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V의 베이시스로 확장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를 확장해서 V의 베이시스로 확장을 하려면 여기에 어떤 벡터를 더 추가를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그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S라고 하는 이 집합뿐만 아니라 그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일단은 하나를 찾아서 즉 여기서는 이제 S로부터 확장된 베이시스를 원하는데요. S하고 좀 관련이 전혀 없지만 일단은 베이시스를 먼저 하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베이시스를 베타라고 한다면
S하고 이 베타를 합친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S' 합집합이 생성하는 공간이 당연히 V가 되겠죠. S도 V에 속하고 베타도 V에 속할 텐데 베타가 이미 베이시스가 되는 거니까 S'에 의해 생성되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해보면 V 전체와 동일하겠습니다. 즉 S'은 V를 생성하는 그런 상태에서 S'의 부분 집합으로서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앞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즉 S'을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벡터를 V1, V2, V3라고 생각하고 V1, V2, V3에다가 베타를 이제 구성하는 그 벡터들을 이제 더 추가를 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세 개의 벡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이 벡터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할 때 이제 이러한 벡터들을 이제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생각하고 그 행렬에 대해서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U1부터 U4, 즉 V의 베이시스인 베타를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베타를 찾기 위해서 V라고 하는 이 솔루션 셋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루션 셋을 만족하는 솔루션 셋에 포함되는 모든 이제 벡터들을 찾는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A 자체가 즉 1, 7, 5, 마이너스 4, 2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꼴입니다. 그래서 AX 이퀄 0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때 이미 기하행 사다리꼴이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2, x3, x4, x5는 임의로 우리가 값을 정하고 x1은 요 식을 맞춰서 값을 정하면 되므로 x2를 t1, 임의의 실수 t1, x3를 임의의 실수 t2, x4를 t3, x5를 임의의 실수 t4로 우리가 부여를 한 다음에 x1은 마이너스 7 t1 마이너스 5 t2 플러스 4 t3 마이너스 2 t4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4개의 값을 아무렇게나 정하고 x1의 값을 이와 같이 정하게 되면 V를 구성하는 모든 그러한 솔루션들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T1, T2, T3, T4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서 쓰게 되면 T1이 어떤 벡터, T2의 어떤 벡터, T3의 어떤 벡터, T4의 어떤 벡터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벡터를 U1, U2, U3, U4라고 한다면 U1, U2, U3, U4가 이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너럴 솔루션에 대해서 U1, U2, U3, U4는 linearly independent 하고 이러한 모든 솔루션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U1, U2, U3, U4가 V의 베이시스가 되므로 베타를 이 4개의 베타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시스를 하나 찾았고요. 그러면 이 S에다가 베타를 추가해서 S'을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S'은 당연히 V를 생성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S'을 구성하고 있는 모두 7개의 벡터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첫 번째 컬럼 벡터, 이 녀석을 두 번째 컬럼, 이 녀석을 세 번째 컬럼. 그 다음에 베타에 있는 벡터들도 컬럼 벡터로 하는 것을 뒤에 4개를 더 붙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 V인데 그 녀석의 그 베이시스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늘어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늘어놓고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바꿔 보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모습으로부터 여기 있는 컬럼 벡터들이 어떤 것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세 개를 보면은 이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하행 사다리꼴의 첫 번째 컬럼은 1, 0, 0, 0, 0이 되겠고요. 두 번째 컬럼은 0, 1, 0, 0, 0, 세 번째 0, 0, 1, 0, 0이 될 거는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뒤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4개의 벡터 중에서 어떤 벡터를 더 추가하면 S와 더불어서 기저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로부터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E1, E2, E3, 여기가 E4가 여기 나타났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컬럼입니다. 따라서 여기 여섯 번째 컬럼 벡터와 앞에 있는 세 개의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이 네 개의 컬럼 벡터가 A의 컬럼 벡터들이 생성하는 그런 공간의 기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므로 결국 S에 있는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추가하면 V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S에다가 이 녀석을 더 추가를 해서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즉, S를 더 확장을 한 것이죠. 기존의 S를 포함을 한 상태에서 어떤 벡터를 더 추가하면은 베이시스가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에 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행렬과 그 행렬의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